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보통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거나 저를 이제 만나게 될 때 9학년이나 10학년 때 이제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예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을 그래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좀 괴리가 있으시니까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은 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면 unweighted GPA를 4.0으로 기준을 했을 때 3.7에서 3.9 정도 받는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그 학생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그 정도의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SAT랑 ACT 이런 점수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학교 내에서 본인이 공부는 어느 정도 잘 하지만 그래도 막 탑 손가락 안에 들 만큼은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럼 대학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느냐 이제 물어보면 각각 스테이트마다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아이빌리그를 쓰기에는 조금 내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거보다 살짝 밑에 학교 쓰고 싶다 하는 게 각 스테이트마다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러커스 약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초반에. 그러면 이제 러커스 약대 같은 경우는 그냥 과에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피켓이라고 하죠. 피켓 시험을 봐서 약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뭐 졸업을 해서 이제 약사 시험을 보는 그런 코스도 있는데 지금 이 러커스 약대 이 친구들이 노리는 러커스 약대 같은 경우는 이 다이렉트 엔트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년제로 피켓 시험이 면제되고 그냥 6년 동안 그냥 다이렉트로 쭉 해서 나중에 약사 자격증 시험만 보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뉴저지 안에서는 이 러커스 약대 다이렉트 엔트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빌리그보다는 살짝 아래고 한 3, 40위권? 3, 40위권 정도의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학교고요. 그리고 다른 스테이트나 또 해외에서 입학을 하길 원하신다면 거의 아이빌리그급만큼 준비를 하셔야지 입학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를 세우고요. 저희랑 계속 공부를 열심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SAT 점수가 많이 오르게 되죠. SAT 점수가 1530이면 굉장히 좋은 점수이거든요. 그래서 SAT 점수가 1530이 나오게 됨으로써 목표를 재설정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 거죠, 학생이. 그래서 나도 이제 아이빌리그를 좀 밟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빌리그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프린스턴, 하버드, 콜롬비아, 예일 뭐 많지 않습니까? 유펜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 중에서 우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도 내가 그나마 경쟁력이 좀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학교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학교가 떠오르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빌리그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 하는 학교가 대부분 코넬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지역 분들도 그렇고 저희 한국 분들이 코넬 학교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가 이거였지만 러커스 약대였지만 이제 SAT도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점수가 좀 잘 나와서 이게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를 좀 설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이빌리그도 내가 좀 올려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과래도 내가 좀 경쟁력 있는 좀 컴페티션이 좀 덜한 과를 선택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도 그 과들을 찾아보면 아트 앤 사이언스 뭐 굉장히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다가 여기 에그리컬처가 보이니까 농대. 저희 때랑 어머님 세대 때 이제 농대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좀 낮은 학과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데요. 과연 이 학생의 전략이 괜찮은 전략이었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지원한 학교들이랑 스펙을 대략적으로 뽑아 봤거든요. 이 학생은 GPA가 4.3이라는 소리는 weighted GPA가 5.0 중에 4.3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SAT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30점 맞았고 AP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절대적으로 등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학교는 AP가 최대로 많이 열린 학교가 이제 10개까지 들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막 20개까지 들을 수가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퍼센트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AP가 그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10학년 때 하나 듣고 11학년 때 3개 듣고 12학년 때 3개 들었으면 총 7개 AP를 들은 것인데 그래도 그 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은 편에 속하는 아주 어느 정도 스펙이 괜찮은 지금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이티드 GPA가 4.3 정도면 평균이요. 전체 평균이 4.3 정도면 괜찮게 하는 학생입니다. 꽤 잘 GPA를 관리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펙인데 얼리 디시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넬을 지원을 했고요. 이 코넬을 지원을 한 다음에 이것들은 레귤러 디시전에서 이제 쓴 건데 좀 눈치가 빠르시면 아시겠지만 얼리 디시전 쓰고 나서 얘네들을 또 썼다는 소리는 얼리 디시전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썼고 코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그리컬처 거기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프린스턴 스탠포드 아무 기대 안 하고 그냥 올려서 한번 써본 거고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는 살짝 기대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이 듀크랑 브라운 뭐 여기 써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엠버스트까지 다 그냥 떨어져도 뭐라 반박할 말이 없는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시면 UCLA나 UC 버클리는 그래도 노려볼 만하다 이 정도 생각했었고 설마 얼바인이랑 샌디에고는 내가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미시간이랑 라이스는 원래 좀 들어가기 힘든 학교예요. 예, 그런데 기대를 좀 하면서 썼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노스 이스턴하고 BU, 보스턴 유니버시티 이거 두 개는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쓴 거고요.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거는 러커스 6년제는 원래 자기 목표였으니까 그것을 지원을 하고 진짜 정말 이도저도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버팔로 팜은 6년제 이런 거 아니고 나중에 피켓 봐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인데 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 디퍼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합격시키지 않고 불합격은 아닌데 나중에 레귤러 가서 한번 다시 판단해 볼게 해서 이 코넬이 디퍼가 나왔어요. 얼리 디시전에서 코넬 같이 아이빌리그급 학교가 디퍼를 줬으면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기대 안 하고 여기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보셔도 UCLA, UC 버클리 둘 다 웨이팅 나오고요. 얼바인이랑 샌디에고는 아예 떨어지고 불합격하고 불합격, 웨이팅. 그다음에 요거는 붙었고 버팔로 붙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안 좋잖아요. 우울하죠. 예.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직 최종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요 당시에는 우울해 했었는데 원인을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 짓기로는 이 학생이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제가 여기다 디테일하게 써드리지는 않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통 시니어 이제 올라가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성적도 레귤러 디시전에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얼리 디시전을 11월 1일까지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막 원서를 쓰고 나면 끝난 줄 알아요, 학생들이. 끝난 것 같아가지고 방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여서 자기가 시니어 올라가고 나서 9월부터 12월까지를 공부를 좀 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티비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하고 좋은 액티비티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 평이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이유로 마지막 GPA를 자기가 이렇게 좀 컨트롤을 못한 거 그거 하고 액티비티가 좀 평이한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미국에서 대학 입학을 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UC 버클리에 입학을 했습니다. 결과가 뭐 나쁘지 않죠? 결과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결과가 왜 좋았는지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보시면 참고가 되시기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UC 계열 같은 경우는
UC 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지가 떴었냐면 SAT 옵셔널, SAT 블라인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시험으로 볼 거야. SAT 안 보고. SAT 블라인드라는 소리는 SAT 결과를 전혀 우리 합격하는데 결과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고, 옵셔널은 내긴 하는데 네 당락 결정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그냥 그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영향을 줄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SAT를 거의 안 보는 학교예요. UC 계열은. UCLA, UC 버클리 아까 말씀드린 UC 계열은 SAT를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자기 어드밴티지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어떻게 붙게 됐냐면 일단 GPA가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SA를 잘 썼습니다. 이 UC 계열은 전통적으로 SA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SA가 그리고 프롬프트가 주제도 다양하고 써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이 UC 계열은. 그래서 이 에세이를 좀 잘 써서 좀 뒤집을 수 있었다. 자기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세이 가지고 뭔가를 커버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보통 3, 40건 학생들이 에세이를 좀 잘 써서 10위권 학교를 가거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보통 에세이 갖다가 뒤집었다고 하는 거는 이게 3, 40위권 들어갈 학생들이 UCLA나 버클리를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로 뒤집을 수 있는 학교는 UCLA, UC 버클리 이런 쪽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미국 학교가 생각보다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좋은 스펙이어도 어렵다. 그리고 GPA가 높아야지만 에세이로 어느 정도 뒤집을 수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넬 애그리컬처를 지원한 것이 좋은 전략이었는가? 지금 방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D4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었던 게 왜 그런지 보여드리면, 보통은 early decision은 제가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early decision 원하는 학교는 대부분 그쪽을 쓰게 저희가 좀 많이 동의를 해드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그리컬처 쓴다고 했을 때 쓰지 말라고 사실 했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시겠다고 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agriculture가 아니고 이 디파트먼트의 이름은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입니다. 예, Life Science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용과학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여기 과들을 이제 메이저들을 보시면 이거를 다 뭐 보시라고 써놓은 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메이저도 많고 뭐 Information Science도 있고 Global and Public Health Science도 있고 되게 응용과학이랑 헬스 사이언스는 또 높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학과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디파트먼트는 탑3 안에 들어가는 디파트먼트입니다. 애그리컬처, 여기 코넬 애그리컬처 엄청 유명한 디파트먼트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코넬을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차라리 엔지니어링이 좀 포함되어 있는 스템 계열을 지원하시는 게 합격률을 더 높이는 것이지, 여기는 지원하시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쪽에 뜻이 있으면 지원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한번 합격해보겠다는 마음이시면 여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고요.